네, 정치 좀 아는 단골들의 사이다 뒤풀이쇼 쉿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맛있는 안주거리들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짜랄 김용민 형님, 법짜랄 박지훈 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뜨지 마세요, 형님. 분위기가 너무 들떠있어요, 아니, 형님. 내가 뭘 했다고? 아니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표정들이 둘 다 들떠있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용민이 형이 지금 얘기한 대로 다 되고 있잖아. 아니 근데 지난주 예상한 그게 설마 그럴까 했는데 지금 뭐 예상 조사가 뭐 거의 뭐 김용민 목사님의 이 예상에 다 맞고 있어요. 그 제가 사실 어지간해서는 김용민의 라이브는 안 봅니다. 최근에 보게 됐어요. 밤에 하는데 예. 혼자 멀뚱히 이렇게 하는데 아주 뭐 분석 예리하십니다. 아니 뭐 하나님을 영접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이사야 이후에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선지자다. 불러주세요. 예, 이사야 그러니까.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 그 여러 여론조사나 예측조사에서 거의 김용민 형님의 결론에 맞닿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여전히 TV에서는 170석을 외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게다가 국민의힘 예, 175석. 국민의힘 175석. 엄경영 씨라고. 예. 제가 그래서 엄경영 씨가 예측한 거 다 하나하나 박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4월 11일 아침에 그거 다시 다 복귀시켜 드리려고. 예. 무슨 뭐 업문어라는 별명이 있다고 네. 하는데 아니 근데 반대로. 진짜로 YTN은 모르고 저 연합뉴스 TV 봤는데 앞에 그 앵커 소개 멘트가 있잖아요. 네. 엄문어 이렇게 썼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그 다른 데도 아니고 뉴스 예. 채널에서 예.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을 네. 그렇게 그 손쉽게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장사 같아요. 거의 대부분 평론가들이 지금 예. 예상하는 건 어떻게 예상하냐면 예. 뭐 대충 얼버무려요. 예. 뭐 국민의힘이 한 120, 30개, 예. 그리고 민주당이 한 140, 150개, 예. 뭐 그 정도 예상하면서 과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요 따위로 이제 하는데 예. 이것도 맞지는 않겠지만 예. 문제는 엄경은 정반대로 얘기해 버리거든요. 아마 그렇지만 유일하게 175, 170이 국민이 된다는 사람이 엄경영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원래 저 지난번에 최병찬 바꿨어요. 최병찬이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최병찬 바뀌었어요. 바뀌나 마나 네. 그것도 다 박제해 놨으니까. 근데 사실 아니 또 한 명 더 있어. 또 있어요? 신율이라고. 율 신율. 형님. 세 명에 세 명. 그 세 명이 지금 계속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 신율 그 형님은 모든 선거마다 예측이 다 틀렸어요. 예. 그래서 내가 저 시사평론계의 펠레다 뭐 이런 별명도 지어드렸는데 예. 이 엄경영 씨가 네. 예. 그 보수 쪽 평론가한테 그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사실 네. 후달린다. 아니 뭐 대기실 이런 데서 아니면 사적으로 만나요? 아유, 대기실에서 사적으로 후달린다고. 왜 많이 후달리셔야겠어? 아니 뭐 저기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170석 예. 그런 예측을 아직까지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예. 또 그 내용들이 94.5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아침에 하는 방송이 있는데 네. 저녁에 신율 그 방송에서 제가 들어봅니다. 예. 논거는 사실 크게 없어요. 막 던지거든 사실은. 근데 네. 보도가 되니까 쓰는 거지. 지금 뭐 업문어라는 표현은 제가 찾아보니까 보도 채널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정정하자면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그냥 엄경영 씨의 코멘트를 뗄 때는 항상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확보를 정확하게 예측한 네, 엄문어라고 다 언론사가 다 때려박고 있어요. 예측한 사람이 말이죠. 네.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네, 그 다 예측했어요. 갈릴레오에서 하셨다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럼 유문어예요? 김용민이도 180석 예측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김문어, 강문어. 아니 누구나 다 했던 예측인데 네. 왜 엄경영 혼자 한 것처럼 그래? 그래. 그리고 엄경영 지난번에 서울 강서 네. 구청장 선거 김태호 이긴다고 네. 했어요. 김태호가 이긴다고 그랬어. 공천도 잘했다고 했어. 그건 완전히 틀려버린 분석. 완전히 틀린 거지. 무슨 업문어야 업문어는. 완전 잘못된 분석인데.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는 우리 이사야 이후에 새로운 선지자로 선거의 신으로 등극한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 박수 일단 그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저 세례요한이 또 있었네. 세례요한 이후로 합시다. 세례요한 오케이 세례요한 이거. 세례요한.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아직은 투표함을 다 열기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그럼. 때문에 예측이 들어맞았다는 거지. 그렇죠. 예측 조사에 근접한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는데 그래서 결과를 내가 정확하게 적중한 건 아직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결과 맞으면 이제 김문호라고 부르든지 이제 김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월 말에 예. 말이죠. 그때 뭐 국민의힘이 뭐 전국
그냥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정도인데 예.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간다. 들떠서 국민의힘이 과반 넘어서 뭐 예.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번에 180석 가까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설레발을 떨었던 언론들 다 대가리 박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도 저는 아주 일관되게 예. 선거 결과는 지금 이 결과는 예. 보수가 과표집됐고 예. 이게 총선의 결과를 예측할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없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예. 정확하게 3월 20일부터 예. 아 그걸 왜 굳이 기억해 놓으셨어요? 그게 선거 이제 등록할 때니까. 아, 20일, 22일이 이제 등록할 시점인데 솔직히 비슷한 또 예측을 예. 유시민 아 이거 혹시 둘이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 양반하고 내 연락 끊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여론 얘기했던 사람들 예. 저는 세 사람한테 주목을 해줘야 돼요. 예. 예. 먼저 유시민, 네. 그리고 김어준, 예. 마지막으로 김용민. 아, 근데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예.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이 보수 쪽이나 이런 네. 데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다 얘기도 했지만 예전에 지방선거 할 때 한명수 총리 나갈 때, 예. 서울시장 나갈 때 예. 예.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붙어 있었거든. 근데 10몇 프로, 20몇 프로 차이 난다니까 사람 투표를 안 간 거예요. 그렇지. 그걸 사실 노리는 적도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라든지 김용민 형님이 예. 계속 얘기해 가표집 된 거다. 3월 20일 때 보자. 예. 그리고 사람들 저는 야구 팀론이잖아요. 저는 예, 항상 예, 딴 데서 야구팀 예, 예. LG 트윈스는 두산 베어스를 싫어한다. 예. 예. LG 트윈스 팬은 두산 베어스를 목숨과 바꾸지 일본을 응원할지언정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지 않는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근거해 줄 게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꽃. 그걸 해줬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 또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예. 안 이탈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0일 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확 돌아왔고 그게 탄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거는 세 명한테 아주 칭찬을 드려야 된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작년부터 저는 이런 네. 얘기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누를 수 있는 없어요. 그 어떤 이슈나 없어. 혹은 뭐 캠페인은 없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게 결국에는 예측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윤석열이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 예. 그걸 생각하면은 국민들이 아메바가 아닌 이상은 예. 이건 당연히 심판을 할 수밖에 아메바가 없다. 있긴 해요. 한 30% 있긴 한데 그 아메바들은 이제 변수로 생각하지 말고 상투로 생각하고 예. 나머지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심판원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제가 예측이 맞았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좀 생각을 잘못한 게 있었어요. 어떤? 조국 혁신당에 관해서. 그건 근데 아무도 예상 못했죠. 이건 뭐 저희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걸요.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은 제 가장 큰 오판은 네. 민주당 코어 지지층만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코어 지지층 외에 예.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혹은 중도 무당 이쪽이 그 조국 그 신당을 지지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오판이었다. 예. 지금 보면은 대단한 플러스 알파를 지금 견인을 보여주고 해요. 있다. 견인을 해요. 그러니까요. 앞장서서 견인을 하는 결과예요. 네.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일 터지고 조국 교수하고도 좀 얘기를 좀 해보고 라디오지만 네. 그러면서 제가 주위 사람들 물어보니까 네. 실제로 저는 없을 걸 봤거든요. 중도에서 조국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지지하는 사람 없을 걸 봤는데 네. 실제로 중도 진영 네. 그러니까 아무런 그 어떤 이쪽으로 별로 가지 않는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 신당 특히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이 했던 거에 대해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 또 지역구는 민주당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플러스 알파인데 아무도 예측 못했던 거예요. 조국 신당 나오면 민주당 코어를 빼먹고 더 이상 확장은 없을 거라 했는데 어느 정도 확장도 있고 또 코어들이 더 힘을 내서 투표가 나올 수 있는 지금 그걸 만든 거예요. 혁신당 지지하는 분들은 그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더 세게 네, 그렇죠. 선명하게 그 검찰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예. 너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정치에 대해서 정말 혐오를 느낄 지경이다. 맞아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지금 적셔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신 분들, 그분들은 당연히 조국을
정말 범죄자 취급하고 네. 절대 지지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예. 그게 이게 아니었어. 뭐냐면은 우리가 몰랐던 거야. 이 부분은 윤석열 한동훈이가 개 오바를 해서 예. 아니 적당히 예. 법도대로 예. 그리고 절제 있게 수사하고 네. 뭐 그렇게 기소하고 재판을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네. 인간 사냥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 사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저렇게 털리면은 나라도 그 정말 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 결국 정작 본인들이 그런 수사 당하면은 그냥 바로 갈 거야. 인간 인간들은. 사냥을 할 정말 사람을 멸문지화시킬 정도의 그 집안을 털어냈고 예. 반대로 자신의 집안은 네. 말도 안 되고 수사를 하지 않고 그렇지. 봐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 기저에 다 깔리는 거거든요. 뭐 네. 민주당 지지층이야 당연히 그거 얘기 안 해도 정치 관여층들은 잘 알고 있지만 중도라든지 그 부분이 애매했던 사람들은 네. 제가 단언컨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도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를 봐줘야 된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 정말 생각이 이상한 사람 빼고는 예. 많은 사람들이 정권 무너지고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쪽을 가 있는 거지. 예. 요 사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예. 조국은 저렇게 털어버리고 예.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이쪽 한동훈 이쪽은 그냥 예. 봐주는 모양새. 예. 이거를 누가 이게 제대로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강남 네. 서초 쪽에서도 조국 지지세가 상당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은 거예요. 내 딸 내 아들도 조민처럼 예. 그 학교 보냈는데 예. 야씨 내가 조국의 경우라면 나도 그냥 죽는 큰일 거 날 아니야. 징역 2년이야 나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진짜 완전히 파묻을 수준의 그런 공격을 퍼부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정권이 살아있는 한 얘한테 밑보이면 나도 죽겠다. 이런 심리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큰 덩어리 보면 대놓고 나는 조국이 안타까워. 그래서 나는 민주당 코어층인데 민주당도 좋은데 조국 혁신당을 찍겠어. 조국을 지지하겠어라고 아무튼 공표하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중도부당층 중에서는 판단을 못했다가 이게 마치 지금의 대통령과 지금의 여당 대표가 가해자 같고 조국이 피해자 같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저도 놓친 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난 보수층이고 조국 사태 당시에 뭐 저런 쓰레기가 다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거 지금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너무 못하는데 그러면 좀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고 심판은 해줘야 되겠어 이런 층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팸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펜코 젊은 보수들 네. 2030 네. 남성들이 주주를 이루고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가 지금 이준석 지지하다가 네. 통째로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정당 지지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나무다.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 저 상직은 송영길 대표인데 예. 민주당 대표였고 예. 그들이 아주 지긋지긋해하는 좌파 예. 정치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예.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이준석이 실망을 끼쳤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을 버렸군요. 탈준석했군요. 그것도 있고 예. 이준석, 예. 야 너는 우리의 지지를 너무 가볍게 보는 그 경향이 있어. 거기가 우리가 비판적 지지가 등등이면 갔어요. 예. 무섭게 돌아선다. 예. 이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예. 그리고 소나부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 게 있잖아요. 심리가 예. 왜 그 걸그룹이나 예. 이런 뭐라고 그러죠? 그거 걸그룹 아이돌? 아이돌 그렇지. 아이돌이란 말이 생각이 못하가 뭘 아이돌 걸그룹 보이그룹 아이돌 아이돌 뭐 대단한 거야. 아이돌이 그 신인 때 나왔을 때 막 그 팬으로 붙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뭡니까? 이 아이돌이 성장해 가면서 같이 크는 거죠. 같이 크는 거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쾌감이 있는 건데 소나무당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 지금 소나무당 말이죠. 그 저기 변희재 씨가 그 비례 2번을 받았는데 거기 공약도 되게 재밌고 한동훈 가발 벗기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웃자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들으면은 마음이 적셔져.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리거든요. 그렇지. 이게 현실은 안 되더라도 그냥 저게 만약에 진짜 저 사람이 국회 들어가면 왠지 가발을 벗겨줄 것 같다. 이런 기대와 효능감. 지나가는데 딱 그 가발을 벗기는 게 아니라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말로 따지면 그렇죠. 법정 출두할 때 그때 그 영상 공개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형시킬 때는 가발 벗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하여튼 그걸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변희재 씨가 참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작년에는 네. 그 윤석열 한동훈 사형, 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과한 얘기를 많이 하시긴 했지만. 아니 뭐저 하여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게 네. 지금 대중에게 먹힌다라고 그렇죠. 네. 간파한 거지. 그러니까 왜 먹히겠어요?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비토, 정서 이거잖아요. 돌이켜 보면 네. 국민의힘은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사실 지금 선거를 민주당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보면 그 착시에 속았던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를 보고 네. 엄경영 같은 사람이 자꾸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네. 어깨 뽕에 들어갔고 네. 한동훈을 쓰는 게 아니었는데 한동훈을 썼다는 것 저는 사실은 좀 이상했어요. 결국은 쫄병 검사거든요. 네. 말을 못합니다. 예. 고개 숙이면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눈 오는 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을까? 음. 윤석열 심판론이 작동하는 선거인데 한동훈이 나와서 윤석열도 같이 씹어대는 걸로 가는 구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을 건데 둘이 싸우는 척하다가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고개 숙이고 네. 결국 또 윤석열은 지금 뒤늦게 나와가 대파 들고 나오고 뭐 네. 별의별 민생 토론에 나발이 네. 나가서 네. 계속 사고를 치고 앉아 있거든요. 예. 사실은 한동훈도 스스로 답답할 겁니다.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여론조사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아유, 문제다. 야.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어. 예.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문제라고. 아니 본인이 막말주의하라고 하더니 본인이 오늘 신촌 가가지고 서대문 신촌 가서 얄뗀데.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뭔 개 문제야. 같은 소리를 하고 왔어. 이거는 준비된 멘트예요. 이게요? 뭐 현장에서 갑자기 뭐 마음에 분이 생겨서 나온 막말이 아니라 예.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자세히 보면은 이 예. 맥이 짚어집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혐오 정치, 예. 여야의 혐오 정치, 예. 혐오로 말하자면은 선거를 이기려고 한다. 싸잡아서 비난을 했는데 예. 이게 둘 다 비판한 것 같지만 예. 실상은 예. 정치 혐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고 유권자들은 하는 거죠. 투표장에 나가지 마라. 뭐 누가 되든 뭐 정치는 예전에는 그게 없고. 먹혀요. 하면 그렇지. 보수 신문 몇 개 없고 MBC, KBS 정도밖에 없으면 자꾸 혐오를 만들어가지고 투표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근데 60대, 70대, 80대 그쪽 분들은 똑같아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40, 50대, 30대를 떨어뜨려야 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젊음의 거리 신촌에 가서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그래서 이튿날 아침, 그러니까 아마 내일 저 조선일보에서 네. 아마 한동훈도 막말하고, 그렇게 이재명도 나오겠지. 막말하고 그렇게 나올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정치 혐오를 더욱 가중시켜가지고 예. 투표 당일에 투표율을 현저히 떨어뜨려가지고 예. 그 여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전략. 이 전략밖에 남지 않은 거야 지금 저쪽이. 이제 또 하나 더 남았죠. 무릎 꿇고 우는 거. 우는 거. 삭발 벌써 했더라고. 정운천 삭발 시작했더라고. 진짜요? 그 정도로 민심이 막 와닿는. 그래 보면 알아요. 음. 그 어제죠. 네.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네. 그 세종으로 국회에서도 옮긴다. 네. 그게 항복 선언서예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막말 던져가지고 보수하고 같이 저렇게 투표를 떨어뜨리려 하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 안 되면 무릎 꿇고 절하고 삼배 뭐 이런 거 하고 삭발하고 개헌 저지선이라도 좀 지켜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제가 저는 어떤 기시감이 들었냐면 물론 상황은 다른 거지만 예전에 박근혜 탄핵 정부 때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개헌을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제 세종시로 국회 전부 다 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니네들이 반대했던 거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주 급했던 반대했지 거고. 주호영이. 네, 그러니까. 아주 급했던 거고 사실은 저게 안 먹히는 것도 당연한 거거든요. 네. 원래 민주당이 하기로 했던 거고 그렇죠. 저거 하려면 헌법 개정도 해야 돼요. 그렇죠. 간수법도 그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이나 충청도도 안 먹힐 거고 또 거기가 나가면 여의도 영등포나 마포나 뭐가 개발 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먹히고 사실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이 할 공약이 아니다. 선거 2주 앞두고. 왜냐? 선거와 함께 그 공약과 한동훈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존재가 내뱉는 약속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정 정치인들 거론하는데 특정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사람, 범죄자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투표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런 말이 나와. 여러분 혼자 궁시렁대지 말고 카톡방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한 분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설득하면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투표해달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옛날 방식인 거예요. 아. 이래가 안 돼요. 지금이라도 한동훈님 해야 되나? 한동훈 위원장이 네. 살 방법 딱 하나예요. 네. 윤석열 밟아야 돼요. 아, 정확합니다. 네. 출당! 탈당을 탈당이야! 시키든 야 윤석열 당신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 네. 그 발표를 8시 반에 했거든요. 네. 그 수요일에. 네. 그래서 전날에 8시 반에 기자회견. 그 긴급한 기자회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당이나 그치, 이런 건 여의도, 저희가 그렇게 주변에서는 얘기했어요. 갑자기 긴급으로 도니까 그 한동훈이 내일 오전에 윤석열을 출당할 것이다.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야 출당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정반대로 네. 예컨대 윤석열을 네. 이제 욕하거나 반대하는 것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 그 방법이에요. 아니면 의대 정원 관련된 센 거 뭐가 나오든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윤석열은 반대로 가는 거. 이건 뭐 세종시 나오는 걸 보면서 네. 결국 검사구나 쫄병이구나. 아니 근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종시 얘기를 꺼내려면 적어도 어떤 조율이 있거나 용산과의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조율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씩 합시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자는 거잖아. 네? 하자고 얘기를 하나씩 거잖아. 하자. 아이, 바람 빼는 소리지. 그저 하자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하고 정말 좀 이상한데? 갈등의 골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한동훈하고 김용민이가 네. 용산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하면 네. 김용민이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에 대한 오늘 어지간하면 인정해주고 싶은데 분노와 증오가 하늘을 찌르는데 네. 아 그래요. 그거는 맞아요. 지금 대통령실하고 네. 동상이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이 이 분노를 뭐 제가 듣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통령이 네. 한동훈을 엄청 지금 실망했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차라리 한동훈이 이왕 이래 된 거 네. 선거 이기려면 네. 치 받아야 되거든요. 네. 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치 받아봐야. 받아보면은 네. 받는다 한들. 한들 이게 그 판이 바뀌지 그렇죠. 판이 않을 바뀌지 거예요. 않죠.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이제 의대 증원 이거 해결하는 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재하는 거. 500명 정도 하겠다. 네. 300명 정도 네.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약간 근데 이것도 늦었어. 아 이것도 많이 하려고 늦었고. 했다 안 됐잖아요. 늦었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사실은 됐잖아요. 한동훈이 이제 네. 제가 얼굴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유세할 때나 이렇게 안 보면 좋지. 짠해 보여. 네. 개 같은 소리 할 때도 막 개 같은 그 얘기 할 때도 보면 안타깝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저는 형님이 네. 이게 각본대로 했다고 하지만 저는 왠지 거의 좀 자포자기로 간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도 완전 동의하는 게 지난 주말에 하루 정도 일정 비우고 쉰 적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루 쉬었잖아. 네. 하루 쉬는 거 보면서 지금 쉴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쉬고 싶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받는 뭔가 것 인간적으로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리고 아까 이제 형님께서는 김용민 형님은 정치를 개같이 한다는 이 말이 조율됐을 거다, 계획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아 조선일보하고 조선일보 조선일보하고. 오케이. 근데 저는 우리가 요즘 대파 시즌이잖아요. 네. 네. 대파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수정 후보 지원하러 수원 영통인가?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유세를 하는데 이수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말 실수해 그것도. 아니 여러분 저희 같이 소중한 사람이 스픽스에 나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죠. 니들 연맹이 고마운 줄 알아. 나와줬잖아 이거잖아. 야 수원정에 있는 인간들 야 고마운 줄 알아. 이제 이수정이 왔어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 맛있어요. 밑바닥에 있는 정서를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 연설을 잘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만 그렇죠. 계속 실수를 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 아마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겠는데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네. 보좌진들이 있겠죠. 네. 또 주말에 박근혜 보러 간 거 있잖아요. 그치. 그것도 박근혜. 사실은 네. 뭐가 안 맞아요. 지금 박근혜 왜 보러 갑니까? 그건 왜 보는 거야? 아주 궁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박근혜를 볼 정도로 네. 보수의 지지자들이라도 잡아야 된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그 윤석열하고 네. 한동훈의 어떤 갈등이 약속대련 아니냐
아무래도 윤석열한테 들이받는 아유, 한동훈의 아닙니다. 그 네. 이 스탠스여야 사실은 네. 아무래도 한동훈도 좋고 국민의힘도 좋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네. 지금 보수 유튜브 한번 보세요. 네. 보수 유튜브 보면은 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은 네. 실화입니다. 실화. 아, 실화. 그 지금 그 유튜버들은 대부분 다 네. 그 아스팔트 보수 기반의 유튜버들은 네. 다 윤석열 편이고 그래 바뀌었어요. 예.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동훈 좌파라고 막 그러고. 좌파라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만두라고. 아, 그만두라고. 물러나라고. 그만두라고. 예.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홀대해 왔어. 예. 한동훈이가. 네. 너무 홀대해 오고 무시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얘가 지금 국민의힘을 이런 식으로 접수해? 우리가 그냥 개고생을 해가지고 이 정권 만들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동훈을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실제 코어 보수층들이 네. 한동훈 뭐야 저거? 네. 뭐 셀카 찍으러 나왔어? 이러다 보니까 네. 박근혜를 맞아요. 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그게 거야. 궁박했던 거예요. 사실은 뭐 변희재 대표의 말이긴 한데 네.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아, 왜 신뢰 좀 해주세요.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90한 5% 정도 신뢰가 예, 자유통일당이나 네. 뭐 그런 쪽으로 보수들이 움직이고 있다. 아. 저기 저 누구죠? 전광훈. 정강훈이 하는. 네. 근데 실제로 되는 거 다 4% 뭐 5%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비례 조사가. 비례 조사 따라서. 예. 그런 것들이 보수 유튜버만 따져보면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가고 있거든요. 네. 한동훈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동현이 거길 들어갔다.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궁박한 상황에서 특히 낙동강 벨트가 무너졌을 때는 사실 걷잡을 수 없거든요. 예. 박근혜 데리고 가서 그 뭐 대구에서 하는 건 대구 의미 없어요. 그건 박근혜를 보든 안 보든 대구는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네. 대부분. 네. 근데 낙동강 벨트는 예컨 서병수가 무너지는데 서병수가 15% 이상 차이 나요. 네, 많이 10% 전재수하고. 전재수하고. 그게 이제 부산 KBS랑 국제신문 조사입니다. 그렇죠. 네. 뭐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거기서? 아니요, 거기 아닙니다. 아. 그 잡지 생각났어요. 근데 보면 여당의 지지도가 40 정도면 서병수가 35인 거야. 5가 빠져버렸다고 수치상 보면. 그 5는 뭐냐면 아주 극도의 그 보수층. 네. 아주 싫어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간 것 같아. 그만큼 네. 지금 선거가 막판으로 오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확장기가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더 줄어드는 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네. 박근혜 만나고 있다. 이거는 네. 뭐냐면 세종시 얘기한 거하고 박근혜 만난 거하고 네. 개 같은 얘기한 거하고 개 같은. 이 모든 게 네. 그냥 항복 선언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 힘들다. 매우 조급하다. 힘들다. 매우 후달린다. 매우 힘들다. 매우 힘들다. 저는 그래서인진 몰라도 그 이제 정당별로 조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체 조사. 국민의힘이 너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결론을 내어주는 것 같아서 이미 옛날에 앓는 소리 한 건가? 한 20년 전만 해도 예. 그 각 정당의 그 조사 중에 예. 사실 한나라당 것만 보면은 돼요.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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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어, 지금은 여의도 여연? 연구원인데 예. 여연 정말 그 당은 돈도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두환 때부터 여론조사, 당내 여론조사의 결과치가 거의 네. 정보기관 100% 수준이었어. 맞았어요. 예. 표집을 샘플이 많아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 것만 보면 됐는데 요즘에는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여의도 연구원 그 원장이 조선일보 여론조사 기자였거든. 아, 그래요? 또 거길 갔는데 네. 그 이제 기자들의 평가가 네. 나보다도 여론조사를 모르는 것 같다. 여의도 연구원장이. 음. 그 대통령한테 보고됐다고 하는 것이 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네. 5%까지 좁혔다. 아. 5%까지 좁혔고 이건 오차범위 아니니까 네. 엎어질 수도 있다. 아. 그 윤석열이가 선거 결과 보고 되겠구먼. 그래 처음에 그랬지. 아, 처음에 근데 그랬는데 결과를 보고 보고. 나서 네.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는. 아, 그러면은 지금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이 당에도 있고 아, 대통령실에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대통령 문제라고 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꾸 화를 내니까 보고를 하는데 뭔가 그렇지. 나쁜 보고 들으면 화를 내니까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자꾸 공정만 보려고 그러고. 여론조사 공정? 야 공정 맞아 대리제 맞아 막 확인해보고 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공정도 좀 잘 못 나와요. 공정도 안 돼. 공정도 안 돼. 공정까지 그렇게 갭이 벌어지거나 안 뒤집힌 돼. 결과 나오면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건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워낙 경로하고 뭐 네. 경로 얘기를 하고 네.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네. 그러면 더 뒤로 숨어야 되는데 네. 더 뒤에 튀어 나와요. 대파 들고 나오고 네. 뭐 민생 토론 나오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명동 성당에 가가지고 뭐 바퍼. 바꿔주는 것도 바퍼. 그것도 바퍼. 너무 아니 화면 넣어주세요. 바쁘는 거는 내가 보니까 저기
대통령님이 잘 어울려. 그 밥 냄새를 좋아해서 그런지 즐거워 보여. 인생 이모작을 그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이게 뭐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저희 다 끝났다고 보니까 다만 그냥 인상 비평을 하자면 그 바포한 사진은 잘 어울린다 첫 번째. 맞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 보니까 뒤에서 살짝 이렇게 기대가지고 왜 그러지? 귀여운 척. 이렇게? 근데 그건 좀 지금 나오네요. 왜 그래? 저 형님 좀 귀엽지 않으세요? 좀 아니 동훈이 귀엽? 아니에요, 알았어요. 당당해 보지 못하며.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 예전에 기억나세요? 예? 이명박이 재판 받을 때 다 예. 아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네. 와가지고 왜 검사를 다 아니까. 박근혜도 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 네 변호사, 네, 네. 검사, 네.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네가 막 조사했단 말이다. 아니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이고. 이거 만나러 가가지고 뭐 목적이야 형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본인은 되게 싫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만큼 네.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네. 이런저런 보고를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연을 보고하든 뭐 정상적인 정당 아니겠어요? 선거를 매우 많이 해봤고 네. 그 사람들이 보고했을 때 큰일 났습니다. 네. 중도층이 나발이고 다 네. 깨졌고 네. 핵심 지지층도 이탈할 수 있다. 네. 저거라 잡으러 가자라고 보고를 했던 것 같고 네. 그 차원에서 박근혜를 예방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 가기 싫었을 거예요. 네. 30년 구형 때린 범죄자였었잖아요. 가기 싫었는데 저렇게 또 귀여운 모습으로 있으니까 예. 참 안쓰럽기도 하고 예. 그러네요. 뭐 자꾸 안쓰러워 한동훈 따위를. 아니 그냥 저희가 인상 비평만 한 거고. 예. 그 청와대 용산 출입 기자들 예. 얘기인데 예. 그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예. 그 한동훈이가 예. 그 발표하기 예. 30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응? 아니 30분 세종 발표를? 그래서 그야말로 열나빡 쳤다는 거야. 우리 윤께서.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다. 이거 이유가 있구만. 아까 저희 얘기한 그 동훈아, 하나씩 하자. 지금 얘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했던 거야. 아, 열받았네. 지금 용산은요, 그 국민의힘이 네. 그 130 이상 확보하면은 한동훈이 기고만장해질 가능성이 있다. 뭔 그래서 소리야, 이게. 한 110석 정도면 딱 좋겠다.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대요? 출입 기자들 얘기가 약간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 가요. 아, 그런 내용이 대통령실 안에 있다? 왜냐하면 야, 101석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고성국이 최소 지난주에 했다고. 101석. 그렇지. 윤석열 빨아주는 고성국이. 네, 그거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인데 저지선 막는 거, 저지선. 탄핵만 막는 거. 야. 그거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고 사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그래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것 같긴 한데 예. 지금이라도 사실 의대 정원이라도 뭘 해야 되거든 사실은. 예. 근데 그것도 할 아니 의대 안 정원만 보여요. 보더라도 네. 지금 박근혜하고 막 500명 선 그게 맞다. 뭐 그렇게 조언? 합의를 볼 주체는 아니지만 전혀 아니지. 합의를 봤어. 박근혜가 아니 왜 근데 그래? 병원에 많이 갔어 그렇게 환자니까 예. 많이 안다 이리 보는 건가? 어쨌든 감옥 가니까 병원에 계속 있었잖아. 그렇지. 마약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잘 압니다. 네. 의사 수는 500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원. 이랬다는 예. 거지 뭐. 아니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용화대에서 네. 아이 대충 선 건데 나중에 네. 말을 바꾸더라도 네. 그 한동훈 좀 힘 실어주면서 그래 네. 그러면 그래. 500 정도로 타협 보자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바로 네. 그 2,000명은 어. 불변이다. 불변의 수치야. 불변. 아주 불변이야 그냥 불변이야 불변. 절대 안 돼. 근데 말이죠 그 2,000이 네. 보통 2,000이 아니네. 그 명동 밥집에다 그 우리 저 윤석열이가 네. 기부할 때 2,000kg 2톤을 기부한 게 있고 2,000과 인연이 많아요. 이거 설마 내가 2,00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 저기 우리는 천공수성 본명이 뭐예요? 2000. 2,000. 2,000공이야 2,000공. 내가 2,000공. 2,000공이니까 승열이는 2,000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요래 했겠지 뭐. 진짜로. 그러면 그 대파파문도 설마? 혹시나 그 국민의힘이 150석 이상 나올까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건 알겠지만. 네.
사실은 국민의힘 상황이 매우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 이걸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을 예. 거예요. 예. 한동훈이 잘못했던 거, 예. 장해찬 날리고 뭐 이런 등등의 예. 자기 예. 말 안 들었던 부분 그 감정도 있을 거고 또 한쪽으로는 그래도 이겨야 되지 않나 자기 예. 목 날라가는데 자기 예. 가족 다 예. 그런 생각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본인도 자꾸 기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윤석열의 살 길은 뭐냐면 한동훈한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네. 약속 때리는 뭐든 네. 자기를 치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동훈을 다 끌어가는 모습 그렇죠. 보인다면 맞거든요. 네. 윤석열이 자꾸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나와서 밥 퍼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팥대기 들고 있으면 될 줄 알고 네. 근데 나올 때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막 윤석열이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나온다고 보는데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사고를 한번 치러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백약이 무효다. 가만히 있어라. 방법이 없다. 근데 제가 이 정권을 한 2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건데 예. 뭐가 좀 많이 이상하다. 상식의 범주에서 매우 이탈했다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게 틀림없이 그녀의 그림자가 응? 그녀의 그림자가 그녀. 그를 들이올 것이다. 그녀는 요즘 뭐 할까요? 그 뒤에서 또 마쿠에서 역할을 하시겠지. 네. 그녀가 진짜 아예 얘기 자체도 없고 잘 안 나와요. 저희가 한번 다뤄보긴 한 건데 사전 선거라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둘이 분리해서 투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당무 개입 아니에요? 당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 예. 그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다른데 예. 왜 그렇게 관여를 합니까? 공천 문제까지. 뭐, 이거는 그렇죠. 사실 본인이 박근혜 예전에 예. 예. 수사했고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그 결국에 내용은요? 유죄 판결 나게 만든 공천 개입. 그걸 본인이 지금 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네. 이런 비상식적이고 뭐 도저히 그 정상적인 어떤 관념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은 예. 틀림없이 뭐 윤석열이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움직이라고 한다고 움직이는 대통령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인 건데 가만히 보면 선거를 가르는 핵심 이슈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대파 논란이 터지기 전에는 그 전까지 이종섭이었고 이종섭이었죠. 황상무였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또 소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뭐 물론 중심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이종섭 문제만 하더라도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인가? 네. 국민의 미래? 그 양반이 아예 어제 무슨 김현정 뉴스쇼 나와가지고 외국에서는 뭐 이종섭이 무슨 죄예요 이러는데요? 아 진짜 그랬어요. 맞아요. 이종섭이 외국에서는 뭐 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뭐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지. 그리고 뭐 군수가 산불이 나면 군수가 책임을 져요? 아니 이거를 산불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이종석 건도 잊히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오게 한 것도 문제고 이걸 왜 자꾸 온 또 거야? 언급한 거잖아. 대파도 대파 뿌리 뭐 이건 나오니까. 이수정. 이것들이 보면 네. 아침에 또 대파 들고 뭐 춤추고 앉아있던데 아 그건 지웠어 이제. 지워두라도 네, 다 네, 나왔는데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음. 이슈 관리도 잘 안 될 뿐더러 네. 최악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하나 더 있다. 형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그 장윤선 기자 유튜브 나와가지고 네. 아니 이제 끝난 거야. 그 형님이 아까 봤던 그 SNS에 그 대파 흔들고 어쩌고 했던 거 8뿌리입니다. 막 이렇게 했던 거 그거 지운 거야. 아 그렇게 했거든 실제로. 어디 시장에서 하고 8뿌리입니다. 막 계속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근데 이제 공약에만 집중하겠다고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이거는 지역적인 인권 지우겠대. 근데 그날 오후에 지운 날 오후인가 오전인가 그 어중간한 타임에 장윤선 기자랑 재래시장을 간 거야. 가서 뭐라 그랬냐? 사과값이나 팥값이 민생의 본질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야? 또 했다는 거잖아.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네. 그 굉장히 네.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 오염된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 네.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뭐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뭐 화부터 내니까 화나게 하는 보고를 어떻게 올립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게 있고 또 아주 큰 어떤 대사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건 또 누군가 윤석열에게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얘기를 하라 하는 것 같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들, 네. 뭐 그 대파 문제는 빨리 다른 이슈로 덮어서라도 네.
보내버려야 하는데 그렇죠. 네. 계속 나와가지고 그 이슈를 더 폭발시키는 이슈 네.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짓거리들을 왜 하느냐? 뭐 그 네. 대통령부터 저 일반 후보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극우 유튜버의 오염이 그 너무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 보세요. 아니 대파 그게 뭐가 문제인데? 좌파들이 선동한 건데. 아 진짜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이종섭 뭐가 문제인데? 황상무 뭐가 문제인데?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자꾸 그 이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뭘 모르는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좌파들의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이다가 일을 더 키우는 거지. 아니 근데 다 같이 무슨 모여가지고 대통령님하고 시사라도 하는 거예요? 뭐 공청회 뭐 어디 함께 보는 시청 뭐 모임이라도 있나? 이종섭 문제, 아니야. 대파 문제 누워 있으면서 그냥 이걸로 전화로? 이거 보면서 휴대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야. 이봉규 TV 이런 거. 아니 근데 대부분 기조가 비슷하잖아요. 뭐 인요한, 이수정, 대통령실 뭐 기조 이런 게 다 각자 비슷해서. 자기 자리에서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는. 아. 그럼 왜냐면은 자기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 써주니까 해주니까. 그쪽에서는? 예. 그나마 그래서 그 진영에서는 극우 유튜버로부터 비난만 받고 있는 한동훈이 가장 객관적일 수도 있어. 진짜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다 형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네. 쓸 수 있는 방법 이제 다 됐거든요. 예. 실제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 예. 사전 투표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토. 와 진짜 얼마 안 그럼 남았어요. 목까지 일주일 남은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이슈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해외에선 투표하고 있어. 부재자 뭐죠? 재외국민. 재외국민 투표를 하고 예.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누가 나와서 한동훈이 할 것 같아요. 나와서 무릎 꿇을 것 꿇고? 같아요. 예. 아 그러면 진짜 그 유일하게 완전, 남은 완전 방법이- KO인데. 삭발은 못 할 거잖아 어차피. 삭발이 안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가발을 안 쓰고 와서 오늘 아침 집에서 삭발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발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네. 삭발을 뭐 정운천은 했거든 삭발을. 정운천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한교안하고 다른 점이 한교안은 어. 자신만만하게 삭발했잖아요. 그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가발이 아니었죠. 그럼 한교안은 자기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삭발 못 결정적인 합니다. 차이점. 삭발 못 합니다. 박근혜는 그 당사를 이전했잖아요. 예. 길거리 당사를 그쵸. 이전했고. 천막당사. 그리고 황교안은 삭발도 삭발했죠, 했고 그쵸. 단식도 했고. 이정현도 단식에. 그리고 저기 정운천이는 그 5개 스스로 들어가는. 감옥 들어가고. 그 이제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네. 길은 고공농성밖에 없다. 어디서 고공을 어디서요? 아니 우리 바람 불어요 거기. 안 돼요.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뭐 삭발이니 단식이니 할게 이 없어요. 투쟁을 오염시킨 사람들 아니야. 예. 그 고공농성도 오염시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할 게 없어. 그 약자들의 마지막 외침과 몸부림인데. 예. 예. 이게 참 아까 이제 형님은 황교안 당시 대표와의 차이점은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고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좀 유사한 부분은 정말 이제 이 그 선거 막바지전으로 이제 흐르면서 읍소 전략을 택하거나 아니면 진짜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황교안 대표도 선거 한 보름여 앞두고 막부터 워딩이 굉장히 세졌었어요. 그렇죠. 세다가 나중에 살려달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개같이 정치가 개 같은 정치 나온 거 보니까 비슷한 방향으로 자 가고 주말 지나면 이제 흡수한다. 흡수합니다. 야, 보십시오. 예. 아니 근데 제가 이번 선거에서 보수들이 포기했다라는 걸 느끼게 된 계기가 그 보수들이 요즘 부정선거 얘기를 부쩍 많이 합니다. 부정. 그거 형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 부정. 예, 그렇지. 예, 그렇죠. 아니 이제 DJ의 그 진동 소리. 맨날 들어도 웃겨. 회창이 형. 그렇죠. 또 있잖아요. 김응용. 김응용. 세 가지 나오면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형님? MB 없어. MB 하면 했어요. MB는 MB 안 없고. 돼? MB는 이거 DJ야. DJ잖아. 마도 있네 마. 이거 있겠다. 저 이게 안드레김.
이거 진짜 클래식인데. 아, 재밌네. 이거 형님 한 10년 개인기인데 재밌다. 들을 때마다 웃겨요. 아, 재밌어. 들을 때마다 웃겨. 아, 그래서 땀나, 우리 땀나. 황교안 거는 부정 무슨 그 양반은 네. 무슨 당내 선거 뭐 네. 지난번 당대표 선거도 그랬는데 네. 그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은 네. 부정 선거에 진실을 가리겠다. 네. 엄청나게 당깁니다. 최근에 예. 사실 뭐 저희 라디오 공중파 지상파 라디오에 제가 모셨어요 한교안을. 나오자마자 부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정 밖에서 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징계받는다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네. 아니 겨우 라디오 출연시켜 놨더만 또 부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 선거 얘기를 네. 부쩍 많이 하는 거 봐서는 뭐 포기한 것 같아. 그냥 복싱에서 예. 흰 수건 던지는 거 있잖아요. 예. 흰 수건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휴, 예, 진짜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얘기해서 저희 이제 막바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딱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이제 선거 다 끝나고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제 그 BGM이나 부금이나 이런 사운드 잘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김영민 형님 하셨던 성대모사로 뭐 EDM 같은 거 있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EDM 같은 거는 이재명은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은 지금 합니다.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다. 맞아요. EDM 하나 해주세요. 네,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은 다음 주에도 또 모일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기에는 예측조사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니까 오늘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기까지 나온 예측조사, 여론조사를 봤을 때 두 형님이 판단하시는 여기는 진짜 격전지라서 나도 잘 모르겠다 하는 지역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 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박빙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김두관 후보가 좀 많이 앞서는 게 한 번 나온 것 같고 다른 지역도 보면 격전지가 10여 곳, 한 20곳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격전지 중에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 여기는 난 진짜 모르겠다. 저는 없어요. 거의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진짜요? 바뀔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붙어 있는 곳 저는 대부분 이제 동작이나 분당이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쪽 다 지금 민주당 넘어온 것 같아요. 진짜요? 그쪽도 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러면은 진짜 막 80석 지역구로 따지면 그러니까 계산이 사실 쉬워요. 예. 지난번 지역구에서 그죠. 득실을 따져보면 되거든요. 예. 민주당이 감이 될 쪽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음. 민주당이 가가 될 쪽이 부산 쪽에 더 많아 보여요. 충청도 쪽에. 민주당 플러스 예. 이쪽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좋고 예. 국민의힘이 이제 안 좋은데 뭐 붙은 거 우리가 어느 TV 나오면 예, 하잖아요. 뭐 유삼영, 나경원 예.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사실은 이게 막 일주일간에 막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예. 바뀔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저는 사실 거의 정해졌다고. 거의 다 정해져 있다. 오. 저는 그래 보고 예. 바뀔 수 있는 것 자체는 아주 큰 이슈, 예를 들어서 뭐 무릎 꿇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오게 만든 방법인데 예. 그것도 거의 이제 변수는 별로 없다고 보면 예. 거의 뭐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이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겠지만 뭐 지금 개혁신당이나 이쪽에서 지역구 나간 사람들은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걔들 다 탈락. 근데 한명 단일화를 안 할 거라는 가정하시는 거죠? 네. 그냥 그대로 가니까? 네, 어차피 안 돼요. 단일화하는 순간 망하는 더 거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양자가 지금 뭐 5% 안팎인데 네. 양양자 뭐 조웅천 8% 안팎이고 그 더 줍니다. 그 사람들 끝까지 갈지도 의문인데 간다고 한들 큰 의미 없는 득표가 될 것 같아요. 본인들도 잘 알고 있고. 아니, 그럼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럼 요민 형님은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동작을은 좀 더 봐야 되는. 제가 말하는 동작은 그것도 정해졌지만 결론은 정해졌지만 예. 그럼 뭐야? 그럼 거긴 나경원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흐름상 보면은 예측하자면 그 류삼영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지금 경합 지역으로 분류돼 있지만 유삼영이 될 거다. 네. 그리고 분당갑도 지금 경합지긴 하지만은 거기도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요. 그 원주갑이 가장 관심이에요. 원주갑? 원주갑은 누가 나오죠? 그 원창목 시장 나온. 예. 그 지금 강원도가 8개 지역구인데, 박정아. 8개 지역구인데 그 중에 지난 총선 때는 2군데가 됐어요. 허영 지역구하고. 그렇지. 거기 그 누구야? 원주. 그 양반 그 검사 출신 원주의.
송기현. 송기현. 네. 나머지 다 졌거든요. 네. 이번에 원주갑까지 된다면은 네. 한 석이 더 플러스 되는 건데 네. 원주 시민들의 판단이 상당히 주목되고요. 강원도가 이제 7개인가 8개인가요? 그 중에 8개. 그 중에 이번에는 하나 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말한 거.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면 그 답이 나와요. 네, 사실. 부산의 사상에 네. 배재정 배재정. 후보. 네. 이건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해운대 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진우. 홍순원, 주진우. 주진우. 예, 지금 홍순원 후보가 의회에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갈지도 네. 굉장히 주목되고요. 네. 그리고 거제. 아, 거제도 이겼어요. 그냥 뭐 엄청난 격차였는데 민주당이 이겼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 3번 왔나? 네. 아, 3번이 아니라 하여튼 여러 번 왔는데 네. 그 뒤로 그냥 바짝 이겼어요. 붙어가지고 네. 일부 조사에서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요. 예. 충청도도 관심인데 그 양승조 양승조 전 충남지사 나오는 홍성애. 거기 거기. 이제 강승규랑 붙는 지역구죠. 네. 거기도 강승규 지역구. 네. 강승규 지역구. 처음에는 네. 외벽에다가 네. 윤석열하고 후치 둘이 같이 뭐 논의하는 사진을 실었다가 붙였다가 네. 뺐어요? 나중에 원샷으로 바꿨어. 방법 없죠. 이랬다가 요랬음당. 뭐 방법 없죠. 네. 네, 아. 방법이 없어 지금. 그 저기 용인갑에 이원모 나왔는데 이원모 사무실 지나가니까 둘이 윤석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커다랗게 붙여놨더라고. 네, 뭐. 야 이건 바보가 다 있나 이런 끝났어요. 생각이 거기도 들더라고. 저는 정해져 이원 끝났어. 쪽도 정해졌어. 끝났어. 그래서 뭐 유일하게 저는 관심이 되니까 수영입니다. 장해찬이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장해찬이 어떻게 될지 거기 왠지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 장해찬 후보가 약진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그 정현욱 전 동아일보 기자 네, 한동훈하고 둘이 찍은 사진을 맞아요. 했어요. 거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한동훈과 정현욱이 야, 이거 윤석열과 장해찬의 야. 사진이 떡하니 둘 다 걸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리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제가 이런 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썰입니다. 소문이니까 예. 여러분들 뭐 그 저기 너무 크게 무게 두지 마시고 이건 기도하시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예, 그러니까 이제 공천에서 배제를 했잖아요. 아 공천 탈락을 시켰잖아. 예, 공천을 줬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취소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음. 모처에서 연락이 온 거야. 모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 장해찬한테 반말하면서 예, 야 한동훈 그 예. 취소했다면서 막 격분하면서 예. 너 무소속 출마해. 어. 어?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네. 만약 떨어지면은 예. 그 전화 건 사람 예, 예.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네. 내가 쓸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쓴다라는 것은 몇 군데 없어요 그 몇 사람이. 군데가 없는데 거기 이제 데려와서 떨어지더라도 괜찮아. 너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챙겨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 자신감으로 출마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확인은 예. 안 되는 부분이기 제가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 안 예. 했죠? 아 예. 다행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은 저도 이제 갑자기 꿈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광주에 한번 그 광주에 지역구를 두셨던 분인데 이번에 어디 민생을 걱정하시러 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 주모 씨이신데. 이한 예, 후보. 예. 그분도 사실은 비싸죠? 예, 맥락상. 공천을 못 받았는데 어떤 분이 또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그런 상상이 또 되네요. 맥락상 비슷합니다. 맥락상 비슷하죠.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 지위에 있으면서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 이런 한심한 인간이 지금. 그러니까 아. 선거보다는 자꾸 자기 이익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한편으로는 한동훈은 그래도 공적인 자기 선거를 좀 이기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선거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한동훈이가 잘못하고 뭐 있기는 하고. 객관적이고 뭐 무슨 정세 분석이 탁월하고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한동훈이는 지금 조선일보하고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항상 그 윤석열하고 무슨 대전 벌어지면은 네. 조선일보가 한동훈 한동훈 편에 서서 계속해서 한동훈 쉴드를 쳐줬어요. 조선일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극우 유튜버들은 조선일보에게 붙은 한동훈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고. 예. 조중동과 유튜브의 대리전이네. 어쨌든. 그래서 뭐 형님도 계산 맨날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정말 백석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뭐 이 정도의 예상은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하실 것 같고 어쨌든 국힘이 열세고 민주당이 우세인 상황은 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네. 14일 남았는데 14일이면 사실은 140일이라고 봐도 되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정입니다. 이런 게 터지면 국민의힘에게 매우 유리하다. 아까 이제 내다봤을 때는 대통령 출당용으로 한동훈이 한다. 이제 이 정도 사건이면
약간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혹시? 제가 막 지금 이슈 중에는 의대 관련된 의대를 직원, 한동훈이 해결하면 5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그것도 출렁일 수 있다? 출렁일 수 있죠. 약간은. 근데 거의 뭐 반영이 다 됐다고 봐야 되겠지만 오. 근데 저 의료계에서 합의해 주겠습니까? 안 될 한동훈이 것 뭐라고? 안 될 것 같아. 안 돼. 한동훈이하고 지금 윤석열이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 바람일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밖에 그 없으니까. 지금 의협 회장 된 분이 임현택 회장. 세요. 이 양반이 네. 그 정도 갖고 아. 합의를 해줄 사람 같진 않아요. 그 그렇죠. 사람은 도리어 네. 매년 1000명씩 줄여야 한다 자원을. 네, 그런 네. 입장이야. 근데 500명 증원 네. 받겠어요 그걸?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은 좀 낮은 얘기긴 그렇죠. 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근데 실제로 저는 140이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 다음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니까 사전선거 일주일 투표일이니까? 남았다고 보면 음. 이번 주말이 거의 마지막 그 고비 기회다. 어떤 사람이 기회고 뭘 할 거예요. 네. 뭐 이 사람들의 성향상 보수 신문이든 네. 국민에서 뭔가 획책을 할 겁니다. 예. 근데 뭐가 이제 그 있을까? 획책이 먹힐 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옛날 다른 때 선거 때는 막 진짜 출렁출렁 마지막까지 뭐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뭐 대선도 마찬가지 안철수랑 같이 손잡아 버리고 그렇죠. 마지막에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없어 보여요. 출당 조치인데 그 출당 조치 할 용기도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없습니다. 대두한 출당하면은 네.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을 출당시키면은 예. 그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하러 국민의힘을 찍습니까? 그러네. 그럼 게다가 또 아스팔트 보수들, 코어 보수층들은 투표하러 안 나가. 출당하는 순간 왠지 자유통일당 그래서 원내 못 입성 하는 부병할 거예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출당. 그래서 한동훈 심판론까지 가동된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주말 저희 방송이 한참 틀어질 시기쯤에 어떠한 조치도 없다면 이 정도의 예상이 굳어져서 결과로 반영될 되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아. 그때가 67년인가요? 그때 총선 때 나왔는데 네. 그 박정희가 어떻게든 김대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목포에다가 뭐 대학을 지어주겠다, 뭐 온갖 가문이설로 해가지고 또 장관 출신인 사람을 거기다가 출마시켜가지고 정권 실세다 이러면서 네. 자주 가가지고 또 이렇게 예. 그 여당 후보 당선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네. 그 저기 부정 아 진짜 부정. 개표를 하려고 부정개표. 그래서 이제 그 전기를 확 내리고 그때만 해도 전기가 오. 끊어지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 어. 그 사이에 잽싸게 투표한 바꿔치기 하고. 투표한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네. 너무 이 선거를 박정희가 키워놓으니까 네. 외신들이 계속 감시하고 취재하고. 이게 저기 음. 투표장에서 네. 이 조명을 켜놓고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내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아 너무 밝아. 네, 그래서 결국 김대중 후보가 그때 당선이 됐었죠. 네, 그 뭐 부정 개표를 한다. 예. 갑자기 윤석열이가 뭐 수개표하겠다, 뭐 네. 투표 관리를 잘하겠다, 투개표 관리를 잘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 내가. 근데 실제로 이번에 저기 투표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고 완전 수개표 하긴 해야 되죠, 그죠? 그저 비례대표는 그렇게 비례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너무 길고 이래서. 그래서 근데 아마 그래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약간은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보입니다. 뭐라도 더 해야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아요. 무릎 꿇냐 이상한 걸 뭔가 이슈를 던지냐 그 두 가지인데. 무릎 꿇었다는 건 포기한 거고 마지막 100석 이상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뭔가 던졌다 그러면 예. 그래도 희망을 보고 갈 거다. 예. 그렇죠. 그게 지금 뭔가 크게 전국을 흔들 만한 이슈는 없다. 뭐 국지전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거. 국지전. 쏴주지도 않아요. 뭐 쟤들이 쏘겠습니까 음. 김정은이가. 그렇지. 또 미국이 지금 엄청 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상. 일본도 지금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절대 북한은. 그런 일도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어. 별 답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그 아주 결국은 저는 그냥 무릎 꿇고 예. 삭발하고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싶어요. 방법도 있지. 왜 없어? 뭐요? 저 건진 불러다 놓고 소 산껍질 벗겨가지고 제사 지내면 될 거 못해요.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무속 신앙에 기대는 방법 외에는 없어. 이제 그래 보여요. 신에게 물어봐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아. 그런 뭐 막말이나 뭐 재산 문제 이런 것들이 던져보는데 예. 출렁일 수가 없어요. 이미 뭐, 1년 다 전부터 반영이 다 돼버렸고 1년 전부터 다 저 정권 심판론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끝난 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우 중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위기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전쟁에서는 항상 그 적진에 있는 그 장수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음. 그 민주당도 그 긴장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아니 근데 지금 예. 김민석 상황실장 본인도 네.
자기 선거하느라고 바쁘고 그 네. 지역구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네.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잘해요. 정말 상황 관리 잘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뻥튀기 시키지도 않고 건방 떨지도 않고 그 저기 아주 적당한 태도로. 개 같은 정치 그것도 네. 도행하지 말라 그랬고 오. 저 지침도 내려갔어요. 어떤? 임현택 새 의협회장 만나지 말라고. 그거 왜 굳이 만나지 그러니까 말라요? 이런 거야. 네, 만나서 만남 탈난다? 막 계속 151, 2 목표지. 네. 더 들뜨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네. 선거에 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선거에 임한 사람들은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다고 생각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거든요. 5표, 5% 모자란다.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해야 그렇게 된다는 해야 얘기지. 되는 거고 우리 네. 같은 사람은 선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그 진영을 떠나가지고 네. 그 저는 김용민 형이나 뭐 네. 예를 들어서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번에 이제 180석 본인이 책임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네.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그분은 좀 다르죠. 정치 깊숙이 있는 선동꾼? 죄송해요. 선동꾼 아닙니다. 스피커의 크기가 다르니까. 스피커가 크니까 그런 일이고 네. 나머지 스피커들은 네. 그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오히려 힘이 나서 투표장에 갑니다. 네. 이길 수 있다. 잘만 하면 백석 안팎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더 간단 말이에요. 정말 몸이 막 부서질 것 같아서 투표하러 갑니다. 그렇죠. 한 명 더 설득해서 가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원 전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같은 사람, 김용민 형이나 뭐 저 같은 사람은 네. 국민의힘 영석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네. 잘 그렇죠. 예. 보시는 근데 분들은 본인들은 선거 임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그 어떤 코스타리카에 사시는 재외국민께서 네. 봤어요. 갑자기 팔을 들고 가셨는데 뭐, 예. 대파를 들고 가셨는데 저도 대파를 들고 가려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인증샷 남겨주십시오. 여기. 알겠습니다. 그 저기 쇼핑백에다가 네. 대파를 넣고 갈 수 있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밈이 되면서 네. 사실 대파 들고 간다 해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않겠죠. 예, 않을 저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대파를 들고 이번에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할 때 네. 하면 좋겠죠. 대파로 일파만파인 상황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파 진영에서도 아, 우파. 나름대로 저 이재명 대표 디스하는 뭐 물품을 들고 갈 텐데 근데 초밥 이런 것도 사줄 수 있겠다. 요번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수적으로 정권 심판원을 이길 수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예. 그냥 또 고스란히 지금은 또 윤석열을 자기가 지지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걸 드러내놓고 그렇죠. 말하기가 그게 너무 나빠요. 부끄러운 선거예요. 고스란히 음. 부정평가의 60%가 그냥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강서구청장 선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한 거는 이제 한동훈이 갖다 세운 건데 한동훈이 지금 날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뭐 네. 말도 안 거죠. 예. 거죠. 자, 마지막 돗자리 하나 깔고 저희 마무리할 텐데 이제 14일 남았고 투표는 사전 투표까지 포함하면 이제 다음 주라서요. 7일. 예측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걸 한번 예상을 해보죠. 투표 전에 조국혁신당 사실 정권 심판 정서의 가장 뭐랄까 뭐 혜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득을 보는 쪽이 조국혁신당일 수밖에 없죠. 탄생의 배경도 그렇고 비례 투표 2등한다는 뭐 예상은 이미 많이들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은 많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국민의 미래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건 넘지 못할 것 같아요. 30의 벽을 못 넘는다. 1등은 국민의힘일 것 같아요. 국민의 미래. 예, 국민의 미래. 네. 저는 뭐 그 정치 지형이라는 게 네. 어쨌든 지금은 좀 창피해서 예. 덜 포집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결국은 한 30 몇 프로.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38 나왔나 39 나왔나요? 그 정도는 항상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 35 아니면 30 후반대는 나온다고 보면 예. 국민의힘이 어쨌든 15석 이상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리고 이제 2번이냐 1번이냐인데 2번도 사실은 저는 2등도 조국 혁신당이 쉽진 않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조정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네. 결국은 또 정권 심판론이 또 작동한다면 예. 저는 조심스럽게 예. 민주당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예. 뭐 조국 혁신당이 선전하는 건 당연한데 예. 그 개수로 따져보면 예. 15, 14, 13, 뭐 12 이런 식으로 네. 비슷하게 되면서 네. 1등, 2등, 3등이 갈려질 것 같아요. 형님은?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좀 답보 상태인 건 맞아요. 네. 상승세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근데 국민의힘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 2위가 곧 크로스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 갑자기 조국 혁신당이 왜 그 좀 답보 상태냐? 그 몰빵론 이재명 대표가 몰빵론을 얘기하면서 예. 더불어민주연합이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거의
비슷한 의석수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요. 나눠가지 않을까 저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검찰을 대상으로 한 이슈가 최근에 좀 불거지긴 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 이외의 정보들을 실제 지워야 되는데 지워야 되는데 갖고 지우지 않고 대검 서버에 올려서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화두로 해서 조국혁신당이 공수처에 고발도 하고 뭐 민주당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도 하긴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좀 뭔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추가적인 보도도 나오고 여러 건들이 있지만 검찰을 대상으로 한 이슈가 살아있는 한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시기가 되면 저는 이거에 또 어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 가능성을 봐서 우리 김용민 형님의 가능성처럼 아주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당이 그때 비례 2등으로 역사를 세웠잖아요. 이번에 1등을 내다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1등도 가능하다. 샤이 조국이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많기는 많아요. 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엔 지금까지 2등까지 올라온 것도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득표함을 열면 진짜 1등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가능도 할 것 같다. 이 정도의 분위기면. 근데 물론 전제가 있죠. 네. 이제 그 조국 혁신당에 특화된 주제가 살아 있다면, 그렇죠. 예, 선거 날까지 살아 있다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슈가 살아 있으면 가능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살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석열 자체가 이제 심판 예. 대상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취바 영업 여러 가지 안주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봤는데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유일무이한 정치 뒤풀이쇼 취바 오늘 장사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